뚠뚠뚠뚠 뚠뚠 뚠뚠 뚠뚠뚠뚠 뚠뚠 뚠뚠 똥똥 뚜루땅땅땅땅땅땅.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지난주에 강단의 에피소드를 저도 들으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물론 저희 둘이 평소에 대화를 꽤나 하는 편이지만 강단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할까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고요를 보면서 고요의 머리 크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구나. 에세이를 쓸 때, 책을 읽을 때는 또 솔직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새삼스럽게 새로웠습니다. 강단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는 강단이 지난 에피소드 마지막에 남겨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엄마가 되고 나서 뭐가 바뀐 것 같은지 강단이 저에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었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곰곰이 이번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고요가 태어났을 때 고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우유를 먹고 소화하는 방법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똥을 싸려면 힘을 줘야 하는데 그 힘을 주는 방법도 잘 몰라서 연습을 해야 했고, 스스로 잠에 드는 방법도 잘 모르고 저희 두 사람과 눈 맞춤도 안 됐어요. 신생아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스스로 그 모든 방법들을 터득하는 고요를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대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화하는 법, 잠자는 법, 똥 싸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고요는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고요를 보다 보니까 이걸로 됐다. 고요야, 뭘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너무 대단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큰 저도 그리고 강단도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는 이런 시절을 보냈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해냈던 시기. 제가 지금 고요를 보면서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 대견하고 대단한 성장을 다 이뤄낸 사람인 거죠. 그것도 태어나서 한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끔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때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왠지 더 해야 할 것 같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종종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난 이미 대단한 사람이니까. 고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저는 앞으로 쭉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요즘 저는 다시 작은 배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참 많거든요. 모임도 열고 싶고, 글도 더 쓰고 싶고, 개인적인 창작도 꾸준히 해나가고 싶은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얼 하면 좋을까? 일이나 창작으로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노트에 적어보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냥 재밌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런 걸 해보는 게 맞나? 저런 게 낫나? 이게 더 의미 있을까? 저게 더 나을까?
이렇게 계속 재고 따지게 되더라고요. 달리 말해 조바심이 계속 들게 된 거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재고 따지게 되고, 재고 따지다 보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한참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고요를 보면서 분명 나 자신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2개월 반 만에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만큼이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1에서 10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딱 3까지만 고민하고 그냥 실행에 옮긴다. 그래야 그 일을 할 때 재밌는 것 같다. 그리고 실행력도 높아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같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10까지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9까지는 미리 계산해보고 머릿속에서 상상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막 시작하는 사람을 저는 늘 부러워했거든요. 이거 재밌겠다. 일단 해볼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엉덩이가 가볍고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늘 저는 부러웠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재밌게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로 미리 다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는 길을 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사람이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보다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의 부러움, 선망 같은 것들이 가끔 너무 커질 때면 그 앞에서 제가 작아 보이기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뭘 하기에 앞서서 생각이 많을까? 그냥 일단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와, 재밌겠다. 이거 하나로 왜 움직이질 못할까? 내 인생이 너무 점점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게 한 적도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마음보다 머리가 앞서는 사람에게도 저는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의 소리보다는 진득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보니까 일단 계획이 서고 나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계획을 따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어찌 보면 좀 끈기가 있는 편인 거죠. 그런 게 저는 저만이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어떤 반짝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자책하게만 되는 시기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부러운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굴레에 종종 빠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곱씹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비슷하게 부러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정말 부러워해요. 왜냐면 저는 매일매일 오늘 할 일을 좀 정해놓는 편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또
백지 앞에서 신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창의적이게 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당장의 어떤 흥미에 마음이 동해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그림의 조각이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야 일을 재밌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한 편 쓰는 것보다 책을 만들기 위해 이 글 하나를 써야지 라고 생각할 때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괜찮아, 재밌으니까 이런 마음보다는 힘들어도 이걸 끝내면 어딘가로 갈 수 있어. 그런 상상이 저를 좀 버티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 백지 앞에서 신나가지고 도화지를 채울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하면서 산책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늘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요를 바라보며 이제는 비로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앞에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작은 배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시 빡빡해지고 깐깐해지는 제 자신을 보며 결국에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다는 엄마가 되고 나서 어떤 점이 변했는지를 물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한 게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 세상에는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단 하나의 경험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라이프 체인징이라고 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내 라이프 체인징한 경험이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경험이야. 그런 순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 삶에서는 그런 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경험이 나에게 비로소 라이프 체인징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면서도 여전히 저는 계속 조바심을 내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고요를 내가 세운 어떤 계획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서 스스로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낳고도 이렇게까지 그대로인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 받아들여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이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나는 그냥 그런 종류의 사람이니까.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좀 멀리하려고, 알고리즘을 멀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강소팟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정말 그 스크롤 내리는 것밖에 못하는 순간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 고요가 안겨서만 자거든요. 특히 낮잠은 품에 안아서 톡톡톡톡 재운 다음에 바닥에 탁 내려놓으면 바로 깨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길면 2시간 반까지도 고요를 내내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에 앉아가지고 고요를 품 안에 안고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요즘에 제 피드에 자주 뜨는 광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 테스트를 하면 당신에 대한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드립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깨닫게 됐어요. 이런 광고였어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와서 홍보 멘트를 하는 거죠. 이런 광고를 보면 솔깃하긴 해요. 나도 한번 나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20페이지짜리 보고서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충동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 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고서 덕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혹은 그 보고서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MBTI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MBTI 제가 검사를 하면요, ENTJ가 나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J 있잖아요. P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성향이고, J가 계획적인 그리고 통제 성향이 강한 성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다른 건 조금 바뀌어도 그 J만큼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리고 그 비중이 정말 높아요. J의 경향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 MBTI 검사 결과지를 읽으면 내가 J 성향이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될 순 있지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J 성향이 강한 나 자신도 사랑해. 이런 나 자신도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보듬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별개의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진짜 알고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 덕분일 수도 없고 20페이지짜리 보고서 덕분일 수도 없는 거죠. 그저 작은 경험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내가 좀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결국에는 또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런 내 자아와 내가 앞으로 평생 어떻게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거듭하다 보면 조금씩 나를 좀 아끼고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적인 저의 성향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에 대해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강단처럼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아기가 생겼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돌봐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나의 성향이 이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죠. 심지어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성격, 저의 기질에 대해서 요즘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그리고 일에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싶고,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니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구구절절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와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강소팟에서 저희가 그 인생 드라마로 더 베어를 꼽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더 베어가 마지막 시즌, 5번째 시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요를 키우는 틈틈이 새로운 더베어 에피소드들을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예전 것도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좋았던 장면이랑 에피소드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어요. 그 중에 그 더베어의 주인공급인 칼미가 함께 일하는 시드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처럼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칼미는 엄청 천재적인 셰프고 시드니는 칼미보다 경험은 훨씬 적지만 나름의 장점을 가진 또 젊은 셰프예요. 칼미가 천재적인 동시에 주방 안에서는 자기의 의견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면 시드니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과 동시에 동료들에게는 관대하고 다정한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갖춘 셰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은 같은 업계에서 같은 주방에서 일하지만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칼미가 시드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처럼 될 수 없다.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누군가처럼 될 수 없을 것이고 누군가도 죽었다 깨어나도 저처럼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강단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강단은 어떨 때 소신은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게 갈등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와 지지고 볶고 일하고 살고 심지어 이제는 함께 고요를 키우면서 저에게 강단이 받은 영향은 무엇일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강단도 저와 정말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저와 다른 면을 가진 강단을 보면서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 부러움 덕분에 제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단은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녹음할 때 생각이 나면 짧게 답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줘도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난 에피소드 발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일로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원래 이런 형식이 아니었다 보니 사람들이 다시 재밌게 들어줄까? 그런 걱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그래, 뭐가 됐건 계속 하는 게 답이다. 앞으로도 쭉 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 메일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아마 또 강단이 이야기를 들려주러 올 것 같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